손발이 묶이면 물어뜯고 입이 틀어막힌 머리를 들이받아. 과거와 정면 충돌하는 새 변호사의 뜨거운 미스터리 추적극. 기어코해야겠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재열을 둘러싼 나영과 신재, 그리고 현진의 찍고 찢기는 복수극. 저희는 피해자들만을 위한 로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범으로 똘똘 뭉친 세 여자의 치열한 사투. 대답하세요, 증인. 피고인과 클럽 아이즈에서 만난 게 맞습니까? 이딴 개소리를. 없애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돌려줄 거 아니면 나한텐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친부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민서. 이거면 박재열 잡아넣을 증거는 충분할 거야. 그동안 무참히 아이들을 짓밟아오던 박재열이 드디어 날아가는 듯 보이는데요. 현직 검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라영이 언론에서 퍼뜨려버립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자신의 딸인지도 모르고 손에 너클링까지 끼고 민서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던 박재열의 파멸이 드디어 다가온 듯하네요. 드라마 보는 내내 주인공들의 행동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드디어 예고편에서 박재열이 나락으로 가네요. 오늘은 베일에 가려졌던 민서의 진짜 정체와 박재열의 금쪽 같은 딸 상아의 납치 사건, 그리고 젠틀한 모습 뒤에 숨겨진 백태주의 소름 돋는 실체까지 모두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서가 초록 후드였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녀가 박재열의 친딸일 가능성이 99.9%라는 사실입니다. 7회에서 박재열은 민서를 자신의 사냥개처럼 부리며 심지어는 손에 너클링까지 끼고 예쁜 얼굴에 상처까지 냈었죠. 자기가 낳은 자식인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대하는 그 소름 끼치는 광기, 정말 보는 내내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맨주먹으로 때려도 많이 아플 텐데 굳이 어린애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박재열 정말 너무 싫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민서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단순히 참아낸 게 아니었죠. 박재열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에도 그의 DNA가 묻은 너클을 챙기고 사건 현장에 박재열을 상징하는 흔적들을 남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변호사 검사이니 그 DNA를 고스란히 받은 듯하네요. 예고편에서 민서는 윤나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돌려줄 게 아니라면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라고 하죠. 어린 민서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친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상당했을 듯하네요. 거기다 파면 팔수록 비열한 아빠의 실체를 알게 됐을 때 정말 무너뜨려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며 참아온 듯하네요. 아마 이건 엄마 윤나영의 성격을 닮은 듯합니다. 민서는 박재열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쌓아올린 가짜 성공과 권력, 그리고 딸 상아입니다. 민서에게 아빠는 자신을 태어나게 하고 비열한 짓을 저지르며 파멸시켜야 할 존재지만 상아에게 아빠는 엄마를 괴롭히지만 자신의 집안을 지켜줄 사람이죠. 이런 상아가 민서는 미웠던 걸까요? 아니면 박재열을 끌어내리고 싶은 걸까요? 지하철에서 현진에게 주사바늘을 찌르는 대범함, 친엄마인 줄 알면서도 손등에 상처를 내는 잔인함을 가진 이 아이. 민서는 이제 박재열이 설계한 복수의 판을 뒤집어 자신이 직접 설계한 지옥으로 박재열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민서가 입양기관에서 사망 처리된 이가온의 이름을 버리고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윤라영과 박재열 앞에 나타나게 됐는지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것 같네요. 한편 박재열 검사는 법도 도덕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유일한 급소는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더러운 면을 감추고 완벽한 아빠로 군림해온 대상, 딸 상아입니다. 하지만 상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아빠의 본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홍현이가 술에 의지하고 아빠에게 매를 맞을 때마다 상아는 자신이 더 착한 딸이 되어야 엄마가 덜 맞을 거라는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버텨왔던 것이죠. 하지만 7회 엔딩에서 상아는 결국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왔고 그 상아를 길 위해서 낚아챈 건 다름 아닌 민서였습니다. 민서는 SNS를 통해 상아의 마음을 미리 얻어놓았고 박재열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식으로 상아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예고편에서 박재열은 자신의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날뛰지만 민서는 눈 하나 깜짝이 않고 협박 전화를 겁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을 빼돌려? 라고 외치는 박재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죠. 민서는 상아에게 박재열이 저지른 살인과 성범죄의 기록들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박재열이 보는 앞에서 상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연극을 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민서가 상아를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박재열이 공들여 쌓아온 가정이라는 환상을 박살내는데 집중할 것 같네요.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이 지키려 했던 딸을 인질로 삼아 복수를 완성한다면 박재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나저나 라영이 박재열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연희가 상아를 데리고 박재열의 집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상아가 집 나가는 바람에 연희는 딸을 기다렸고 라영은 집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죠. 누가 봐도 홍현희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자는 박재열이 일부러 보낸 문자임에 틀림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영은 박재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라영을 기다리고 있는 박재열. 손에 들고 있던 호신용 도구도 쓸모가 없었네요. 라영에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고편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협박 정도에서 끝난 것 같네요. 한편 갑자기 훅 들어온 강신재. 백태주와 결혼을 약속한 그녀가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를 외쳤는데 백태주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드라마 초반부터 젠틀하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강신재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백태주. 하지만 그의 정체가 커넥트인의 기술적 뇌이자 설계자였다는 복선은 이번 회차의 가장 큰 충격이었죠. 그는 신재의 로펌 L&J의 최신 OS를 설치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 같네요. 벌레들은 덫인 줄 모르고 미끼를 문다. 이 한마디로 백태주의 손 위에 그녀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백태주는 박재열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의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박재열조차 그의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신재는 백태주를 전적으로 믿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이제 그 믿음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신재 변호사가 누구예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몇 번의 결혼과 이혼도 상관없는 직진 여잖아요. 곧 백태주가 깔아둔 함정을 하나둘씩 파헤치며 역공할 것 같네요. 다음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맘짠한 인물, 구선규 형사입니다. 사랑한다, 나는 너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믿고 지킨다고 노래 부르지만 정작 현진은 선규에게 숨기기만 하죠. 이준혁과의 관계를 눈치채면서도 묻어두고 살아가려 했지만 자신의 아이인 줄만 알았던 태아에게조차도 거짓이 숨겨진 걸 안 구선규. 선규는 계속 혼자 바라기를 해야 할까요? 현진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듯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편하게 이혼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너무 짠해서요. 예고편 속 라영의 목숨을 건 생방송 폭로전. 박재열은 이제 검찰 조직과 커넥트 양쪽에서 꼬리 자르기를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20년 전 진실이 담긴 이준혁의 노트북, 그리고 민서가 확보한 박재열의 DNA까지 권중현 역시 박재열의 손을 놓을 듯하죠. 조용히 자신의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즐기려 했던 권중현에게 박재열은 이제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받으려 했던 커넥트인의 멤버들은 과연 박재열을 보호해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마지막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김승진 형사인데요. 자신이 커넥트인의 멤버인 것을 숨긴 채 뒤에서 조용히 박재열의 종노릇을 했는데요. 곧 구선규에게 들킬 것 같죠. 선규는 그동안 본인이 힘들 때마다 김승진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았는데요. 김승진은 그저 새 변호사를 지켜보고 보고할 용도로만 구선규를 대했던 것 같네요. 보기만 해도 짠한 구선규 형사가 또 한 번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젠틀맨 백태주는 단순히 커넥트인을 파고드는 새 변호사를 옆에서 감시하기 위해 접근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어 강신재와 결혼하려는 걸까요? 갈수록 궁금증만 자아내는 안어 그녀들의 법정. 솔직히 이나영 배우가 이렇게까지 예뻤었나 다시 한번 감탄하며 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예뻐지고 탄탄해지는 연기력.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은채와 이청아 배우까지. 현진 바라기만 하고 있는 구선규 형사는 과연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화부턴 선규가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김승진 형사도 빨리 파멸의 길로 접어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본방사수하시고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